초대사량 질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물론 너네한테 계산을 하라고 하지는 않을 거야. 계산을 하라고 요구하는 문제까지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그래프 나오고, 뭐 거기에서 비교하고 뭐 이런 것들 나올 테니까. 그 문제 유형 뒤쪽에 개딱지 나오는 거 있거든요. 개딱지 크기랑 집게발 크기랑. 그거는 조금 주의 깊게 봐두실 필요가 있겠죠. 가보자.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의 양은 하루 동안 총 열량 소모량인 대사량으로 구한다. 뭐 이런 건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음. 대사량이라고 하는 거에 기본 개념을 조금 말문을 트기 위해서 지금 들어간 거니까. 그 중에 기초 대사량은, 그죠? 중심 제재가 나오는 거죠. 생존에 필수적인 에너지고요. 쾌적한 온도에서 편히 쉬는 동물이 공복 상태에서 생성하는 열량으로 정의된다. 그러면은 조건이 있네요. 쾌적한 온도, 편히 쉬고 있어야 되고, 공복 상태여야 되고. 그죠?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기초대사량의 정의에 들어가는 단어들인 겁니다. 됐죠? 이때 체내에서 생성한 열량은 일정한 체온에서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과 같다. 그렇죠? 요, 뭐, 요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 체킹해 두셔야 되는 내용이겠죠? 뜨니? 음. 자, 기초대사량은 개체에 따라 대사량의 60에서 75%를 차지하고 근육량이 늘어날수록 기초대사량 증가한다. 됐죠? 뭐 메모 정도 해놓을 수도 있겠네요. 기초대사량 증가한다는 얘기. 그렇죠? 야, 그리고 요거 가능한 겁니다. 대사량 전체에서 60에서 75%다. 라고 한다면은 뭐 대사량의 비중을 차지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 중에 60% 이상이면 반 이상이잖아. 그렇죠? 그럼 대부분이라는 말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두 번째, 기초대사량은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구한다. 둘로 구분됐네. 그렇죠? 우리도 당연히 나눠놔야겠죠. 직접법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공기의 출입량을 알고 있는 호흡실에서 동물이 발산하는 열량을 열량계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이다. 뭐 그 정도 얘기 나오네요. 직접법에 대한 설명. 온도 일정해야 되고요. 출입량을 알고 있어야 돼. 그죠? 대신에 간접법은 호흡 측정 장치를 이용한다네. 그래서 산소 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렇죠? 측정하는 게 달라요, 애초에. 그렇죠? 직접법은 열량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거고, 얘는 산소 소비량이랑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추정하는 방법이라네, 간접법은. 여기까지 문제 없죠? 뭐, 구분만 해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직접법, 간접법 각각. 자, 다음 내려갑시다. 자, 19세기 초기 연구는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이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고 보았다. 자, 열량과 체표 면적이 비례한다. 됐죠? 이렇게 본 겁니다, 지금. 즉, 그 둘이 항상 일정한 비를 갖는다는 것이다. 자, 체표 면적은 체중의 0.67승, 이거 지금 그 67승 표시한 겁니다. 됐죠? 자, 체표 면적은 체중의 0.67승에 비례하므로 기체 대사량은 체중이 아니라 괜찮습니까? 기초 대사량은 체중의 0.67승에 비례한다고 하였다. 괜찮습니까? 야, 0.67승이란 얘기는 체중이 1일 때 1에 0.67은 똑같구나. 뭐 2, 3, 4 이렇게 올라간다면 0.67은 체중보다는 작은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말을 좀 그지같이 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체표 면적이랑 체중이랑 비가 다르잖아. 그래서 자,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체표 면적이랑 비교를 한다면 체중의 0.67승 된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되시죠? 됐니? 니 뭐, 됐니? 야, 지금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됐죠? 그러니까 기초 대사량 대 체표 면적은 이렇게 하겠네. 맞지? 비율이니까 비율.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초 대사량과 체표 면적이 비례한다. 라는 말인데 체표 면적은 체중의 0.67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체중의 0.67로 비교한다면은 수치가 조금 달라진다라는 거.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실제 19세기 초기에 이야기했던 거는 실제보다 조금 더 크게 보고 있었던 거죠. 납득돼? 이게 지금 말을 좀 분명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이거를 비례를 서로 다른 기준을 두 개를 B로 잡아버리는 바람에 너네가 읽으면서 혼동하기 좋은 문장 구조가 돼버렸어요. 이걸 지금 딱 떨어지는 문장으로 요약하기가 되게 껄끄럽네, 지금. 그쵸? 자, 어쨌든 지금 계속 가볼게요. 사례까지 나와요. 어떤 변수의 증가율은 증가옥 값을 증가 전 값으로 나눈 것이므로 체중이 W에서 EW로 커진다면 체중의 증가율은 2가 되지. 괜찮습니까?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체중 증가율. 근데 이때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은 되죠? 체중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0.67승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EW의 0.67승을 W의 0.67승으로 나눈 거니까 조금 작아진다고. 우리는 요걸 기억해야 되는 거지. 됐습니까? 됐죠? 체중의 증가율이랑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을 비교한다면 이렇게 비교하는 게 제일 확실하겠다. 됐죠? 체중의 증가율이 더 큰 거죠. 됐습니까? 다시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체중 증가율과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정비례하는 게 아니죠, 지금. 그러니 요게 조금 우리한테 껄끄러워지는 첫 번째 내용이 된 겁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자, 다음 볼게요. 그때 이거는 지금 19세기 초기 연구예요. 자, 클라이버라고 하는 사람이 생쥐부터 코끼리까지 다양한 크기의 동물의 기초대사량 측정 결과를 분석했고요. 그래프의 가로축 변수로는 동물의 체중을, 세로축 변수로는 기초대사량을 두고 순서쌍을 점으로 나타냈대요. 됐습니까? 가로축, 세로축 중요합니다. 됐죠? 가로축은 체중, 세로축은 기초대사량. 그랬을 때 다음 문단 내려가서 가로축과 세로축의 두 변수의 증가율이 다를 경우 그 둘의 증가율이 같을 때와 달리 버려. 그죠? 날리고. 자,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이 점들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 주변에 분포한다. 당연한 얘기죠? 저 정비례가 아니니까 곡선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쵸? 증가율이 다르니까. 자, 그런데 순서쌍의 값에 상용 로그를 취해 내가 지난주인가에 한번 지나가듯 얘기했던 거지만 상용 로그 몰라도 됩니다. 너네한테 상용 로그를 취하게끔 요구하지 않아요. 수학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순서쌍을 만들면 됐지? 그러니까 가로축이랑 세로축의 변화는 없어요. 이건 똑같습니다. 대신에 상용 로그를 취해서 순서쌍을 만들어서 나타내면 직선으로 바꿀 수 있다고. 됐습니까? 원래는 곡선으로 표시되는 그래프가 되는데 이 그래프를 상용 로그를 취한 값으로 바꾸면 직선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게 끝이죠. 그럼 이때도 똑같네요, 그냥. 여기는 체중, 세로는 기초 대사량. 그렇죠? 그래서 말로는 설명을 했는데 그래프에 표시되지 않은 X축, Y축에 대한 정보는 웬만하면 기입하고 들어가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이거 안 그러면 나중에 그래프 볼 때 헷갈려요. 그렇지? 내려갈게요. 자, 그때 그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하여 증가율을 비교할 수 있다. 괜찮습니까? 자, 그림에서 x와 y는 각각 체중과 기초대사량의 상용 로그를 취한 값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오른쪽 여기 위에 있는 이 그래프는 x축이랑 y축은 각각 체중의 상용 로그 취한 값, 기초대사량의 상용 로그 취한 값인 거잖아. 근데 어차피 우리는 상용 로그 모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냥 체중, 기초대사량으로 둔 거야. 됐습니까? 어차피 그게 그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L그래프라고 하는 걸 그린 거래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방금 L그래프를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넘어가면 되겠죠? 자,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면 그냥 두지 마시고요. 표시. 됐지? 이 경우는 기울기가 1보다 작으면. 결론입니다. 됐죠? 그리고 기초 대사량이 작을수록, 증가율이 작아질수록 기울기도 작아진다. 됐죠? 이게 기울기도 작아진다, 커진다라고 하는 거 그냥 두지 마세요. 커진다, 작아진다라고 본문에서는 얘기했지만 선지로 넘어갔을 때는 뭐 가파르다, 완만하다, 뭐 이딴 식으로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화살표로 바꾼 거예요. 됐죠? 그렇게 바꾸기가 쉬워요. 자, 만약 체중의 증가율과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같다면, 됐지? 그때 기울기는 1이 된다. 괜찮죠? 거꾸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이제 본문에서 알려준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어떤 새로운 그래프가 주어지겠지. 그때 그 그래프의 기울기가 1보다 작으면 이렇단 얘기고 1이라면 이렇단 얘기고 괜찮습니까? 주어지지 않은 정보가 하나 있지? 됐죠? 경우의 수가 하나 남았잖아. 얘기를 안 했잖아. 그걸 물어보기 쉽지. 주어지지 않은 정보가 뭐야? 체중 증가율이랑 비교했을 때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크다면 이거잖아. 됐죠? 이때는 어떻게 된다? 기울기가 1보다 크다. 됐죠? 숨어있는 정보 하나가 더 있는 거죠. 됐습니다. 우리는 얘도 어차피 거꾸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얘도 이렇게 돌려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프의 기울기가 1보다 크다면 그죠? 어떻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자, 내려갑시다. 이렇듯 L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할 때 생물의 어떤 형질이 체중 또는 몸 크기와 직선의 관계를 보이며 함께 증가하는 경우 그 형질은 상대성장이라고 한다네요. 됐죠? 간단합니다. 체중이나 몸의 크기가 커졌을 때 함께 증가하면 상대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거래. 그래서 뭐 실제로 사례로 지금 얘기했을 때는 심장이나 두뇌 같은 신체 기관의 크기 있잖아. 그죠? 아기가 작을 때는 뇌도 작고 심장도 작지만 그죠? 점점 성장에 따라 심장의 크기도 커지고 뇌의 크기도 커지고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상대성장이라고 하는 개념. 뭐 별다른 건 없네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한 편. 그렇죠? 한 편 나왔으니까 문단 아예 잘라주셔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얘기 나온다는 얘기가 이제. 자, 그래프에서 가로축과 세로축의 두 변수의 관계를 대변하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은 최소 제곱법으로 구할 수 있다. 됐죠? 이런 거 약간 선 넘은 거긴 해요. 원래 이렇게 막 수학적으로 개념을 막 때려 넣으면은 솔직히 국어만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힘들지. 국어 과목만 생각하는 입장에선. 그렇죠? 어쨌든 최소 제곱법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뭐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겠지. 자, 우선 두 그래프의 두 변수의 쌍을 나타내는 점들 사이를 지나는 임의의 선을 그린대요. 그리고 각 점에서 가로축의 수직 방향으로 직선까지의 거리인 편차의 절대값을 구하고 이 말 그지 같지 않냐? 요거 됐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있겠지. 그쵸? 가로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어떤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예를 들자면 점 하나를 찍어 놓고 생각할게요. 이렇게. 됐지? 이 점이 있을 때 가로축의 수직인 방향으로의 직선까지 거리 이가 괜찮습니까? 이거를 절대값을 구한대. 왜냐면 이게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잖아요. 우리 보통 이렇게 사사분면 그려서 그래프 많이 그리니까. 괜찮습니까? 이쪽으로 있을 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원래는 마이너스 값이잖아, 이쪽은. 그치? 하지만 이거를 절대값을 하니까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는 상관없다가 되는 거잖아, 그냥. 그렇죠?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오히려 반가워해야 돼요. X축, Y축만 고려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을 각각 제곱하여 모두 합한 것을 편차 제곱 합이라고 얘기한대요.
됐지? 요 개념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리고 편차 제곱합이 가장 작은 직선을 구하는 것이 최소 제곱법이래요. 괜찮습니까? 가장 작은 직선을 구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까지만.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최소 제곱법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가로축의 수직 방향으로 절대값을 구해. 그 다음에 그것들을 전부 다 제곱하여 더한 편차 제곱합을 구해. 됐습니까? 그리고 그 값들을 비교했을 때 가장 작은 것을 구하면 그게 최소 제곱법을 써먹은 거래요. 됐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이거 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네한테 뭐 이걸 구해라 막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내려갑시다. 자, 클라이버는 이 최소 제곱법에 근거하여 최적의 직선 기울기가 0.75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편차 제곱합이 가장 작은 직선을 구해봤더니 그 최적의 기울기가 0.75였다. 괜찮습니까? 아까 19세기 초에는 0.65였나? 아무튼 뭐 그랬잖아. 그러면은 조금 차이가 있네요. 19세기의 연구 결과와는. 이에 따라 동물의 체중 0.67승이 아니라 0.75승에 기초대사량이 비례한다고 결론을 지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9세기 초의 연구 결과보다 살짝 커진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약간 커진. 됐지? 그 값이 약간 커진 거죠. 그럼 아까 이제 W가 2W가 됐을 때 기초대사량은 1.6이 증가한다고 했잖아. 어쨌든 그러면 이제 얘는 1.6보다는 커지겠지.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갈게요. W가 2W가 됐을 때, 괜찮죠? 이때 클라이버에 따랐을 때는 1.6 기초대사량은 1.6 이상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계산은 하지 마세요. 계산 너네한테 요구하지 않아. 솔직히. 나도 이거 계산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0.67승 하는 방법 까먹었어요. 뭐 2승, 3승 이런 거는 할 수 있어도 0.67승 하는 법 모르겠어요. 됐죠? 이것을 클라이버의 법칙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체중의 0.67승을 대사체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 중요하겠네요. 대사체중. 자, 대사체중은 치료제의 허용량 결정에도 이용되는데 이때 그 양은 대사체중에 비례하여 정한다. 그냥 체중이 아니야. 괜찮습니까? 그냥 체중이 아니라 체중의 0.75승을 한 것에 비례하여 정한다고.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미리 좀 얘기할게요. 대사체중에 비례하여 정한다는 얘기는 아까 우리 표시했던 이 개념이야. 이거. 만약에야 두 마리 짐승 있잖아. 뒤쪽에 실제 생쥐랑 코끼리 얘기 나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체중이 W인 애랑 체중이 EW인 애랑 그냥 단순하게 됐습니까? 그러면은 W, EW만 체중만 가지고 비교한다면 체중이 두 배인 애한테 약을 두 배 투여하는 게 맞잖아. 괜찮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치? 대신에 대사체중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이보다는 조금 작은 비율로 맞춰서 투여를 하겠지? 그러면은 체중보다는 적은 양을 투여하게 되는 거잖아. 맞죠? 체중에 비례한 양보다는 적은 양을 투여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여기다가 메모하고 들어갈게요. 체중에 비례한 양보다 적은 양이 투여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체중이 뭐 0.67승은 뭐 1.6에서 2 사이일 테니까. 그죠? 뭐 1.7, 1.8 뭐 요 사이겠지 뭐. 그렇죠. 넘어가도 되겠죠? 그 정도. 그렇죠. 자, 미리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그 개딱지랑 집게발 문제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정답률 10%대예요.
15%. 그러니까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문제입니다. 요거 나머지 선지들도 꼼꼼하게 한번 체킹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자, 시간 드릴 테니까 문제 한번 바로 해결하고 같이 보고 넘어갑시다. 문제 한번 봅시다. 14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찾으라네요. 1번부터 뭐 하나씩 요소를 좀 찾아내면 되겠죠. 1번 클라이버의 법칙은 그치? 동물의 기초 대사량이 대사 체중에 비례한다고 본다. 아, 결과적으로 이 대사 체중이라고 얘기한 게 체중의 0.75승 됐습니까? 그거까지도 같이 보셔야 돼요. 체중의 0.75승 됐지? 요거 괜찮습니까? 여기에 비례한다고 본 거. 넘어갈게요. 1번은 맞는 말. 자, 2번. 어떤 개체가 체중이 늘 때 다른 변화 없이 근육량이 늘면, 뭐 일단 됐네요. 근육량이 늘었다. 그러면 기초대사량 증가한다. 맞죠? 첫 번째 문단에 있었던 내용이죠. 근육량이 많을수록 기초대사량은 늘어난다라고. 됐죠? 2번도 탈락. 3번. L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 차이와 동일하다. 뭔 소리요? 자, 이 증가율이 아니지? 됐습니까? 그 정확한 말로 좀 바꿔보자.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는 체중이랑, 그죠? 기초대사량 저거였잖아. 그죠? 체중의, 그, 아까 뭐였어? 무슨 함수, 뭐였어? 까먹었어. 아, 상용로그, 그래. 함수가 아니라, 이제 체중의 상용로그를 취한 값. 그쵸? 그 다음에 기초대사량의 상용로그를 취한 값. 이거를 X축, Y축 두 변수로 놓은 거잖아. 그죠? 대신에 그 기울기는 뭐야? 체중 증가율에 대한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지. 기울기가 나타내는 바는. 됐습니까? 두 증가율의 차이가 아니라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를 지금 내가 얘기한 거야, 지금. 됐죠? L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체중 증가율에 대한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을 보여주는 거라고 지금. 됐죠? 1만큼 증가했을 때 얼마만큼 증가하느냐 그 증가율을 보여주는 거지 두 변수 증가율의 차이 이런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죠. 이런 선지는 약간 엉뚱맞아요. 됐죠? 얘는 어떻게 그러니까 일부만 수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못됐잖아. 덩어리로. 됐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다 정도 체크하고 일단 넘어가고 자 4번 최소제곱법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최적의 직선 기울기의 절편을 알게 해준다. 이게 조금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문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이것을 알기 위하여 최소제곱법을 사용한다라고 얘기했다고. 됐습니까? 본문에서는 거꾸로 얘기했어요. 그냥 그걸 뒤집어 놨을 뿐입니다. 선지. 그죠? 교묘하죠, 이런 거. 근데 이런 거는 영양가 좀 있어요. 이런 거. 괜찮죠? 영양가가 좀 있습니다. 체크해두고 넘어가시고요. 자, 동물의 신체 기관인 심장과 두뇌의 크기는 상대 성장을 한다. 괜찮죠? 몸무게나 몸의 크기에 상대 성장을 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두 개 나왔던 거죠. 그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정답 3번이었다. 라는 것까지 보고. 됐죠? 넘어가도 될까? 그렇죠. 자, 다음 15번. 여기서부터 이제 또 말장난인 거예요. 자, 일반적인 경우 기초대사량은 하루에 소모되는 총 열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겠군. 뭐 60에서 75라 그랬잖아. 65에서 70이었나? 정확한 숫자 확인 한번 하자. 60에서 75 맞네. 그렇죠? 가장 큰 비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반 이상. 그렇죠? 절반 이상. 그렇죠? 이런 거에 너무 막 목숨 걸지 마세요. 그렇습니까? 이게 왜냐면은 가장 큰 비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논리적으로도 맞잖아, 이게. 60에서 75%면 기초 대사량이, 그러니까 총 소모되는 열량이 딱 두 종류라고만 생각하더라도, 됐습니까? 기초 대사량과 다른 무언가 딱 두 개로만 있다고 하더라도 60%면 나머지 하나 40%밖에 안 되는 거잖아. 가장 큰 비중 맞잖아. 그죠? 이런 거는 뭐 굳이 목숨 걸고 덤벼들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클라이버의 결론에 따르면 기초 대사량이 동물의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겠군.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말장난 한 겁니다. 자, 클라이버가 이야기한 기초 대사량, 됐죠? 클라이버가 이야기한 기초 대사량은 체중의 몇 승? 몇 승? 0.75승 됐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클라이버예요. 그렇죠? 클라이버가 이야기한. 근데 체표 면적은 본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체표 면적은 체중의 0.67승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비례한다고 볼 수 없겠군이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이게 교묘한 말장난이자 짜집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떨어져 있어 대신에. 됐죠? 그러니까 체표 면적이 기초대사량과의 비가 어찌 되는가는 두 번째 문단에 나오잖아. 그죠? 근데 클라이버가 이야기한 결론은 마지막 문단에 나오잖아. 됐습니까? 이 두 개를 조합해버리니까 난이도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수능에서도 쓰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로 조합해야 하는 정보가 나란히 붙어 있지 않아요, 이제는.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학교 기말고사를 대비하고 있는 거지만, 이거 학교에서 기말고사에서 이 독서를 이렇게 파고 들어간다는 것도 다 의도한 바가 있는 거잖아. 어쨌든 모의고사라고, 전부 다. 그 모의고사의 출제 원리, 모의고사 지문의 원리, 이런 거가 좀 속달될 수 있는 기회인 거야, 이것도 지금. 단순하게 지금 내신으로만 파고 들어갈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보가 서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 그걸 조합하는 걸 너네한테 요구한다. 요겁니다, 2번. 되게 중요해요, 이런. 2번. 별표 하나 쳐주세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긴 한데, 2번이.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 맞는 말이긴 한데, 이런 건 되게 중요한 유형이다. 자, 19세기 초 3번 갈게요. 연구자들은 체중 증가율보다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고 생각했다. 얘가 지금 뭐야? 2였을 때 얘가 1.6이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맞는 말이지. 그래서 자, 코끼리에 적용하는 치료제 허용량을 기준으로 체중에 비례하여 생쥐에게 적용할 허용량을 정한 후 먹이면 과다 복용이 될 수 있겠군. 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체중의 비례라고 얘기했죠? 실제로는, 그죠? 실제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대사 체중에 비례해서 먹이는 거죠? 됐습니까? 대사 체중에 비례하여 먹여야 한다, 일단. 됐습니까? 왜? 이제 이거부터 설명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왜? 대사 체중은 체중의 0.75지? 됐죠? 됐습니까? 됐니? 그랬을 때 이제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가는 거야. 자, 체중이 100kg짜리인 코끼리랑, 그지? 뭐 1kg면 좀 징그럽긴 한데 어쨌든 1kg짜리인 생쥐라고 생각을 하자. 100대 1. 그치? 이거는 지금 체중에 비례한 양이잖아. 그치? 근데 이게 지금 대사체중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0kg에 0.75지? 됐습니까? 이거 대 1에 0.75지? 됐죠? 그러면은 얘는 어차피 1, 1 똑같잖아. 근데 얘가 작아지는 거잖아. 됐죠? 그러면 체중에 비례하여 적용할 허용량을 정해서 먹이면 됐지? 체중에 비례하면 더 적은 양을 먹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되시죠? 형님? 이쪽이 더 적은 양이라고. 그래서 넘어가 되겠습니까? 그 정답 4번 되는 거예요. 과다 복용이 아니라. 괜찮니? 괜찮아? 이거 조금 더 매끄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 생각할 때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먹이는 게 생쥐에게 먹이는 거라서 또 그런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00대 100의 0.75승인 거잖아. 그럼 얘가 더 작은 값인 거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본다면 얘랑 얘랑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얘의 양이 늘어나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됐죠? 이거는 100분의 1만큼 먹인다면, 그렇죠? 얘는 100에 0.75승을 한 것만큼 먹이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더 적은 양을 먹이게 되는 거니까. 괜찮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따라오고 있어? 괜찮죠?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는 거. 그 다음에 클라이버의 법칙에 따르면 동물의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늘어나는 에너지의 필요량이 이전 초기 연구보다 많겠군. 1.6이었잖아, 원래. 그렇죠? 19세기에는. 근데 이게 0.75승이 되면서, 그렇죠? 뭔가에 0.75승이 되면서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많겠군이. 그래서 맞는 말. 그렇죠? 정답 4번 체크하시고 요거 조금 껄끄럽긴 해요. 이것도 지금 실제로 국어 문제 치고는 너네한테 어떤 계산을 약간을 요구하죠. 비율을 따져봐야 되잖아. 요즘에는 이런 메타가 아니긴 해요. 너네한테 뭐 계산을 요구하고 실제로 그런 경우는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요 무렵에 이런 문제들을 막 던졌다가 욕 뒤지게 먹었거든, 진짜. 어. 이게 국어냐, 뭐 이러면서.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서부터 약간 메타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지문도 조금 더 짧아지고, 난이도도 조금 수정하고, 완만하게. 그러니까 글 안에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한다로 다시 돌아간 거지. 자, 기억과 니은 얘기하는 거죠. 기억은 직접법, 맞죠? 직접법, 간접법, 됐지? 그거만 체크하시고. 가보자. 1번. 기억은 체온을 환경 온도에 따라 조정하는 변온 동물이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은 측정할 수 없다. 괜찮습니까?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환경 온도에 따라 변하는 변온 동물. 됐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측정할 수 있죠, 얘도. 괜찮습니까? 변온 동물이어도 인간도 변온 동물이야. 맞잖아. 근데 이제 이건 온도 변화랑 환경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일정하게 동일한 상태에서 측정할 수 있는 거니까 1번 탈락. 그렇죠? 자, 2번. 니은은 동물의 호흡에 이용한 산소량을 알 필요가 없다. 산소량 알아야 되고, 배출한 이산화탄소 양 알아야 되고, 맞지? 정확하게 갑시다. 됐죠? 호흡에 이용한 산소량과 플러스 배출한 이산화탄소 양도 있어야 돼요.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추정하는 거라고 했어요. 간접법. 그렇죠? 자, 기억은 니은과 달리 넘어가는 겁니다. 격한 움직임이 제한된 편하게 쉬는 상태에서 대사량을 구한다. 아니, 니은과 달리가 틀렸죠? 얘는. 니은 도야. 기억과 니은은 모두. 그렇죠? 자,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일정한 체온에서 동물이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 이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 이게 말 바꾸면 뭐라고? 이게 대사량이에요. 이게 대사량이야. 괜찮니? 음.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은 둘 다 대사량을 구하는 방법이니까 4번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됐죠? 마지막 5번.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없는 말을 집어넣었네요. 됐죠? 최소한의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측정하는 게 아니죠. 편안한 상태라고 그냥 얘기했잖아. 또 밥을 막 진짜 쥐꼬리만큼 주면서 막 이러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그냥 쉬는 상태에서 측정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답은 4번만.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 이게 이제 역대급 문제였습니다. 요거, 실제로. 난이도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근데 이건 있어요. 문제 자체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앞에서는 체중이랑 기초대사량 이걸 가지고 얘기해놓고 여기서는 X축과 Y축에 들어가야 하는 요소를 바꿔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대응시킨 상태로 갔어야 된다는 거야. 그 무슨 얘기? 아까 우리 이거 체중, 그 다음에 Y축이 기초 내사량, 물론 이게 뭐 증가율을 로그 함수 한 뭐 이거였으면 버리고 일단 상용 로그 한 거니까 버리고 어쨌든 이거였지만 지금 봤을 때 A랑 B 개딱지 폭이랑 집게발 길이 했을 때 자, 요때 뭐라고 얘기했어?
다양한 크기 어쩌고 저쩌고 하고요. 가로축과 세로축의 각각 개딱지 폭, 직개발 길이 집어넣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로축이 뭐라고? 개딱지 폭. 됐죠? A인 거야. 됐지? 그 다음에 기초 대사량에 대응하는 게 뭐라고? 집게발 길이. B에 해당하는 거라고. 됐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들어가야 간단해요. 왜? 본문에서 체중이랑 기초대사량 뭐 기울기 얘기했을 때 뭐가 뭐보다 클 때, 뭐가 뭐보다 작을 때, 뭐가 같을 때 이게 지금 전부 다 본문에서 설명한 건 체중이랑 기초대사량을 기준으로 설명해 놨잖아. 근데 이 문제에서는 X축, Y축을 바꿨다니까? 다른 항목으로. 됐죠? 그냥 이게 꼬이는 거야. 근데 내가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국어 문제를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눈으로만 풀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요. 이걸 쓰면 간단하거든요. 바꿔보기가. 안 쓰고 눈으로만 이걸 자꾸 머릿속으로만 이걸 배치하려고 하니까 꼬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겸손하게 쓰고 풀어. 됐죠? 내려갑시다. 선지 볼게요. 자, 요거 그대로 놓고 가겠습니다. 위쪽에다. 이거 안 돼. 아이, 실패. 안 되겠다, 이거. 됐지? 자, 최적의 직선을 구한다고 할 때, 최적의 직선 기울기가 1보다 작다면,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뭐야? A가 B에 비례한다고 할 수 없겠군. 당연히 없지. 괜찮습니까? A가 B에 비례한다는 게 아니라 결국 무슨 얘기야? 기울기가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자, A의 증가율이, 앞에 보면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A의 증가율이 B의 증가율보다 어떻다? 확인. 기울기가 1보다 작다면. 체중 증가율이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보다 작다면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으며라고 써 있어요. 됐지? 여기서는 A랑 B가 각각 대응되는 거 있었지. A가 체중, B가 대사량 되는 거였어, 결국. 됐지? 그러니까 어디 갔어? 작다. 됐지? 이걸 의미하는 거지. A랑 B가 비례한다고 얘기할 수 없지. 야, 증가율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맞지? 그게 일본 맞는 말. 그렇죠. 괜찮니? 됐죠? 넘어가도 되겠죠? 비례한다고, 그러니까 A와 B가 비례한다고 해서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죠? A의 증가율이 B의 증가율보다 작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거라고, 기울기를 가지고는. 됐죠? 넘어갈게요. 2번. 최적의 직선을 구해서 A와 B의 증가율을 비교했을 때 이게 지금 맞는 말로 들어가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가 일단. 됐죠? A와 B의 증가율을 비교하는 거. 그때 뒤에 갑시다. 점들이 최적의 직선으로부터 가로축의 수직 방향으로 멀리 떨어질수록 편차 제곱합은 더 작겠군. 자, 가로축의 수직으로 떨어진 애를 절대값을 구해서 그 절대값을 제곱한 다음에 다 더하면 그게 편차 제곱합이라고 그랬죠. 멀리 떨어지면 그 값이 커지잖아. 됐죠? 개별의 값이 커지잖아. 그럼 편차 제곱합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져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됐죠? 절대값 구해서 됐죠? 얘를 각각 제곱하고 그리고 그 값들을 합하면 모두 합하면 그게 편차 제곱합이었어요. 됐죠? 지금 2번 선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뭐라고? 멀리 떨어질수록이라는 말은 이게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됐지? 그러면 차례차례 가는 거겠죠? 2번 틀린 거. 됐습니까? 자, 3번. A의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이 크다면 거꾸로 물어봤지? 됐죠? 크다면이지. 본문에선 작다면만 얘기했었어요. 대신에 우리가 전부 만들고 넘어왔잖아. 기울기가 1보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 확인해야 돼. 크겠죠? 기울기가 1보다 크다. 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뭔 갑자기 헛소리야. 왜 곡선이 왜 나와? 일단 직선이면서
이거 맞는 선지로 완전히 바꿔볼게요. 기울기가 1보다 큰 직선. 됐습니까? 이것까지 해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A의 증가율이 B의 증가율보다 크다면 점들의 분포가 기울기가 1보다 큰 직선 주변에 분포하게 된다고. 됐습니까? 이거 되게 좋은 선지예요. 이 문제 되게 좋아요. 어. 실제로 이거는 크게 막 갈아엎을 필요도 없어. 그냥 적절하지 않은 걸로만 바꾸고 나머지 선지를 맞는 말로만 바꿔놔도 똑같이 너네는 헤매. 이 문제는. 이게 문제 자체가 되게 잘 짜여진 문제여가지고. 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난이도가 높다고 한 이유는 문제가 엉망진창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빌드업이 잘 돼 있어요. 본문에 정보가 있긴 있거든? 근데 그 정보를 그대로 갖다가 쓸 수 없고 전부 다 뭔가 살짝씩 변형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출제자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냈으니까 그게 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걸 풀어야 되니까 정답률 15% 나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넘어갈게요. 이런 문제 근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수능의 영역에서는 나만 어려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뒤에 4번 A의 증가율이 B의 증가율보다 작다면이야 이제 작다면 그러면 기울기가 1보다 작다. 일단 맞지? 그때 최적의 기울기는 1보다 크겠군이 아니라 작겠군. 그렇죠? 이건 지금 우리 아까 위에 X축, Y축 이거 매칭 해놨기 때문에 간단히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 우리한테는 더 이상 이제 집게발이랑 개딱지가 아니야. 우리한테는 그냥 똑같이 체중이랑 기초대사량으로 바뀐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조금 나머지 선지가 쉽게 풀리는 애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 난이도가 전부 다 높은 게 아니야. 그렇죠? 실제로 지금 이런 건 완전 헛소리잖아. 곡선 이런 건. 마지막도 보면 직선이 아닌 곡선 주면에 벌써 헛소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A의 증가율, B의 증가율이 같다면 순서쌍을 점으로 표시한다면 얘는 뭐겠어? 기울기가 1인 직선이겠지? 됐습니까? 기울기가 1인 직선 주변에 분포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얘기가 나와야지. 됐나요? 나는 이 문제 그대로 옮겨다가 복사 붙여넣기 하고 적절하지 않은 걸로만 그냥 바꾸면 그냥 될 것 같아요. 사실. 됐죠? 음. 네. 네. 뭐가? 1번에서 기울기가 1보다 작다면 한 번만 다시 볼게요. 기울기가 1보다 작으면 체중 증가율, 기초대사량 증가율, A의 증가율, B의 증가율 작은 거 맞는데? 미안. 맞네. 말이 엉켰네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A의 증가율, B의 증가율. 됐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두 개의 문장으로 나뉘는 거지. 그렇죠? A의 증가율이 B의 증가율보다 크다가 될 수도 있고, 됐죠? 반대로 B의 증가율이 A의 증가율보다 작다가 될 수도 있고. 괜찮습니까? 교묘하죠? 네. 순간적으로 착오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나도 지금 그랬고. 그렇죠? 이 문장으로 돌리는 게 그래도 되게 껄끄러워요. 항상 그래서 내가 기호로 바꿔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기호가 가장 확실하니까. 그렇죠? 말은 원래 상대적인 거라서 A에 비하여 B가랑, 그렇죠? A보다 B가랑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됐나요? 뒤에 넘어갈까? 아, 문제 여기까지구나. 오케이. 여기까지.